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준 4급 교과서 한자어 30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지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긍지는 자랑할 긍, 가질 지로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 따위를 믿음으로써 가지는 자랑을 뜻합니다. 자랑할 긍을 보겠습니다. 자랑할 긍은 창모와 이제 금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창모는 창을 그린 부수입니다. 금문을 보면 뾰족하게 난 창 끝과 긴 창대, 오른편으로 손잡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소전에서 이렇게 변해서 지금의 자형이 되었습니다. 이제 금은 새를 잡기 위한 덫을 그린 것으로 추정합니다. 덮개 집의 한쪽에 다리를 고이고 끈을 연결하여 새가 덫에 들어가면 줄을 당겨서 새를 잡는 방식인데, 줄을 당겨야 하는 미묘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지금이라는 뜻이 생겼습니다. 창모와 이제금이 합해진 자랑할 긍은 새를 잡아 창에 꽂은 모습을 표현하여 자랑하다, 숭상하다의 뜻입니다. 후에 창에 꽂혀 있는 새가 불쌍하다는 의미로 불쌍히 여기다, 괴로워하다 등의 뜻이 확장되었습니다. 가질 지를 보겠습니다. 가질 지는 손수와 관청시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관청은 나란히를 하는 곳인데 여기에 손수가 더해져서 나란히를 관장하고 유지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지키다, 유지하다, 지니다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긍지는 자랑할 긍, 가질 지로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 따위를 믿음으로써 가지는 자랑을 뜻합니다. 나태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나태는 게으를 나, 게으를 태로 게으르고 느린 것을 말합니다. 게으를 나를 보겠습니다. 게으를 나는 마음심과 의지할 뇌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의지할 뇌는 묶을 속과 칼도, 조개패의 합자입니다. 묶을 속은 전쟁이나 여행 등을 하기 위하여 식량이나 물품 등을 담은 자루를 묶은 모습입니다. 묶다, 결박하다, 묶음 등의 의미입니다. 의지할 뇌는 여행을 가기 위해 짐을 싼 위에 칼과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돈이나 칼에 의지하다, 의뢰하다 등의 의미입니다. 게으를 나는 여기에 마음심을 더하여서 남에게 의지하는 마음이나 성격을 말하는 것으로 게으르다, 의욕이 없다 등의 뜻입니다. 게으를 태를 보겠습니다. 게으를 태는 별태와 마음심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별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탯줄과 뱃속의 아이를 그린 것이라는 설명이 가장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탯줄에 연결된 태아를 그린 것입니다. 옛날에는 임신이 별의 기운과 같은 천기를 받아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별태가 되었습니다. 아이벨태라는 글자는 몸에 별의 기운을 받아 잉태한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처음시는 여자가 임신하는 것이 생명의 시초라는 의미로 처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이를 가지면 행동이 느릿느릿하고 평소보다 일을 조금밖에 하지 못해서 태만해 보였겠죠. 심리를 나타내는 마음심을 더하여 게으를 태가 되었습니다. 게으르다, 거만하다, 깔보다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태는 게으를 나, 게으를 태로 게으르고 느린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다원사회라는 단어입니다. 다원사회는 마늘다, 으뜸원, 모일사, 모일회로 개인이나 여러 집단이 기본으로 삼는 원칙이나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마늘다를 보겠습니다. 마늘다는 육달월이 두 개가 합쳐진 모습입니다. 지금은 변하여 저녁석이 되었지만 고기를 쌓아놓은 모습으로 많다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두텁다, 겹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으뜸원을 보겠습니다. 으뜸원은 각골문을 보면 사람의 옆모습에 머리를 크게 키워서 그린 모습입니다. 머리를 강조한 사람의 모습을 그린 글자인데 머리가 제일 중요하고 가장 위쪽에 있으므로 으뜸, 우두머리, 처음이라는 뜻과 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일사를 보겠습니다. 모일사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의미하는 보일시와 흑토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모일사는 원래 토지신을 나타내는 글자였습니다. 이후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서 모이다라는 뜻이 생겼습니다. 모이다, 단체, 모임, 제사를 지내다, 토지신 등의 뜻이 있습니다. 사직은 고대 중국에서 나라를 세울 때 임금이 단을 쌓아 제사를 지내던 토지신과 곡식의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일회를 보겠습니다. 모일회는 각골문은 이런 모습입니다. 윗부분은 지붕을, 중간은 창고를, 아랫부분은 창고의 문을 그린 것으로 여러 종류의 물건을 함께 저장해 놓은 것에서 모으다, 만나다 라는 의미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훌륭한 사람을 두루 모아서 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원사에는 만을다, 으뜸원, 모일사, 모일회로 개인이나 여러 집단이 기본으로 삼는 원칙이나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방종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방종은 놓을 방, 늘어질 종으로 규범이나 규율을 무시하거나 절제함이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놓을 방을 보겠습니다. 놓을 방은 모방과 칠복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모방은 손잡이가 달린 쟁기의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밭을 갈 때는 소가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방위, 방향이라는 뜻이 생겼습니다. 칠복은 이런 모습으로 손에 몽둥이를 들고 치는 것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놓을 방은 죄인을 때려서 변방으로 내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죄인을 중앙에서 멀리 추방하던 형벌에서 기인한 글자입니다. 내쫓다, 추방하다에서 풀어주다, 내버려 두다 등의 의미로 발전되었습니다. 늘어질 종을 보겠습니다. 늘어질 종은 세로 종이라고도 하는데 실사와 쫓을 종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쫓을 종은 원래는 사람인이 두 개가 쓰여진 글자로 앞에 가는 사람과 뒤에 가는 사람을 표현하여 쫓다, 따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견줄 비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근거를 척과 발지를 추가하여 쫓을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실사를 추가한 늘어질 종은 원래는 배틀에 세로로 걸려있는 날씨를 표현한 글자입니다. 실이 앞뒤로 줄줄이 걸려있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로라는 뜻이고 배를 짤 때 배틀이 날씨를 좌우로 부드럽게 보내는 것이 중요한데 늘어질 종은 그것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느슨하게 하다라는 뜻이 되었고 여기에서 놓아주다, 늘어지다, 방임하다, 멋대로 하다 등의 뜻으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종은 놓을 방, 늘어질 종으로 규범이나 규율을 무시하거나 절제함이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사급교과서 한자 30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긍지는 자랑할 긍, 가질 지로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 따위를 믿음으로써 가지는 자랑을 말하며 나태는 게으를 나, 게으를 태로 게으르고 느린 것을 말합니다. 다원사회는 만을다, 으뜸원, 모일사, 모일회로 개인이나 여러 집단이 기본으로 삼는 원칙이나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사회를 말하고 방종은 놓을 방, 늘어질 종으로 규범이나 규율을 무시하거나 절제함이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준사급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